그래서 여기에 is null이라는 거를 이 칼럼에다가 명시를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칼럼을 표시할 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칼럼을 줘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칼럼이라는 이 함수를 써서 이 가로 안에 들어오는 것이 칼럼 이름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order id가 칼럼 이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칼럼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실행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칼럼이라는 걸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스트링만 이 칼럼 이름만 이렇게 뭐 가로를 해도 되고 가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스트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칼럼이 아니라 order id라는 스트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칼럼이라는 걸 명시를 하려면 그 PySpark.sql.functions에서 제공하는 이 칼럼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칼럼 이름을 쓰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파이스팍이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이 칼럼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의 그 칼럼의 값이 null인 것은 이제 다 골라라 하면은 조금 전에 보아줬던 것처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사용해도 되고 where를 사용해도 되고 where를 사용해도 되고 하는데 필터보다는 어떻게 보면 where이 더 쉽죠. 왜냐하면 where는 이 가로 안에 이제 이 조건식을 그대로 다 나열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조건식의 이번 같은 경우에는 order id가 is null 이라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만약에 order id가 뭐 D3이다 이런 조건식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따옴표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따옴표가 여러 개 나오는 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아까 어떻게 표시를 한 거죠. where에서는 따옴표를 3개를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 예를 들면 order id가 D3만 order id는 D가 아니죠. S로 시작이 order id는 S로 시작이 되죠. 여기서 잘못됐네. 그래서 S3인 거를 하면은 order id가 하면은 요 밖에 있는 이 따옴표 3개하고 안에 있는 따옴표하고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따옴표는 따옴표 3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은 S3이 이제 이렇게 S3에서 주문한 게 D1만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그 결과를 알려고 그러면 셀렉트를 빼버리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S3에서 D1 메뉴를 한 개를 주문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필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작성하기가 쉽기 때문에 where이라는 문장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where이라는 문장을 사용을 할 때는 이 바깥 우리 조건문은 따옴표 3개짜리로 넣고 그 안에 어떤 이제 조건 시간에 어떤 문자열 스트링이 들어가면 그 문자열은 따옴표 하나 사이에다가 포함시켜서 우리가 조건식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잘 안 팔리는 메뉴가 주문이 없는 메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주문이 3개 이하인 것 아니면 뭐 주문이 뭐 2개 이하인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주문이 없는 것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문이 2개 이하인 것 또는 주문이 3개 이하인 것을 우리가 이 질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문이 2개 이하인 것 또는 주문이 3개 이하인 것을 질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이제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주문량을 다 합계를 해가지고 그 주문량이 몇 개 이하인 것을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특정 주문 횟수보다 이제 작은 그런 이제 그 메뉴를 우리가 한번 지뢰를 작성해서 실행해 보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디저트 메뉴 DF에 메뉴 아이디별로 그룹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디저트 오더 DF에 있는 그 주문 수량 넘버를 멤버가 아니구나. 넘버를 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합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산을 해가지고 합산을 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그 메뉴별로 뭐 1개 또는 1개도 없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서 3개보다 작은 거니까 1개나 2개 또는 없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조건식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필터링을 하려고 그러면 이 칼럼에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근데 여기 보면 썸의 넘버로 이렇게 임시적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적인 이름을 사용해도 되지만 좀 더 우리가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우리가 새로 이렇게 만든 합계를 만든 이 칼럼에다가 별칭을 주는 겁니다. 이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별칭을 주는 걸 별칭, 그래서 alia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별칭에서 이제 이름을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뭐 넘버썸으로 이름을 준다. 뭐 학생들은 임의의 이름을 줘도 되겠죠. 그래서 넘버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면
필터링해서 칼라 및 넘버선 이 칼럼의 값이 예를 들면 3보다 작은 것, 그래서 이렇게 조건식을 필터링 할 수 있는 필터 기준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1, 2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조금 전에 봐준 것처럼 이 조건식을 부여하지 않았을 때는 이걸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널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하나도 없고 뭐 1이고 3이고 3이고 2고, 그러면 3보다 작은 거면 그 1하고 2뿐이 아니라 뭐죠? 하나도 주문이 안 된 것도 1보다도 더 작잖아요. 그게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재밌는 건 SQL을 하면 숫자는 너를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널이라는 게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빈값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값이 뭐죠? 값이 없는 거죠. 값이 없는 것을 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값이 없는 게 널 값이기 때문에 숫자로 하면 널 값은 당연히 뭐에 해당되는 거죠? 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0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SQL 또는 파이스팍에서의 데이터 프레임의 메소드들에서는 널로 그냥 취급하는 거예요. 숫자로 이제 따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3보다 주문이 작게 나온 것을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앞에 했던 그 널이 나왔던 값들, 널이 나왔던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 작은 것, 3보다 적은 것하고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이 널이 나왔던 거를 지워버렸네요. 그 위에 계속 작업을 했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은 복사를 해서 여기서 이제 집어넣고 필터를 해서 F 필터를 해서 칼럼이 3보다 작다가 아니라 뭐였죠? is null. 잘못됐네. 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여기에 그 가로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상치 않은 오류가 나오면 이렇게 맞은 것 같은데 가로가 있는, 그러니까 이전 가로가 있는 건 이제 함수를 나타내는 거고, 가로가 없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애트리뷰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나 이런 속성 값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널인 거 하고 1이나 또는 2인 거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보다 작은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하고 이것을 서로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강의 자료에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합집합인 거예요. 유니언 인터섹트 마이너스가 이 연산자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합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데이터 프레임을 null 메뉴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여기에 null 메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3보다 작은 것을 뭐 예를 들면 less than 3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해서 이런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null 메뉴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언을 하는 거죠. 유니언을 하기를 뭐하고 합집합을 하는 겁니까? less than 3 데이터 프레임하고 합쳐가지고 서로 한번 그 결과를 이제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러면 D0, D1, D2, D3, 4, 6, 7, 9, 10 거의 다 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3인 것만 빠지니까 5가 빠져야 되고 8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하고 8이 안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행히 그 같은 원소들이 중복해서 나타나진 않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합집합을 하면 우리가 집합 연산에서는 같은 값이 있으면 그게 한 번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SQL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그런 걸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집합 연산을 하면 여러 개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합집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D0가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보면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서로 같이 나타나는 거를 중복을 제거하는 거에 파이스팍에서 사용하는 게 중복을 제거한다는 게 디스팅트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쇼를 해라. 그렇게 하면은 같은 값이 이제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디스팅트를 하나 안 하나 그 결과가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파이스팍에서 데이터 프레임 처리하는 SQL을 실행하다 보면 서로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distinc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같은 값을 제거를 하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union을 쓰고 그 다음에는 필요하면 뭐 교집합이나 인터섹트나 차집합도 또 동일한 문법 구조로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어떤 데이터 프레임과 합집합을 하겠다. 또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하고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교집합을 하겠다. 인터섹트를 하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타나겠죠? 서로 공통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null 데이터 프레임에서 less than 3 데이터 프레임을 차집합을 하겠다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 메서드에서는 보니까 마이너스가 없고 서브트랙트가 있네요. 그래서 서브트랙트를 이렇게 해서 하면은
런을 시켜보면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차집합은 SQL에서는 마이너스를 사용하는데 데이터 프레임의 자체 메서드에서는 뭘 사용을 하는 거죠? 메서드에서는 서브트랙트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트랙트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숫자보다 주문이 작게 팔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